네, 경기도 의정동의 탑 시간이죠.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면서 전국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 경기도에 지난주에 모여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은 과천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선 의원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오셨는데 사실 저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금까지 이제 적용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동강령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작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후인 금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네. 특별히 공무원이 준수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같은 것이고 또 기존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윤리 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번에 더 지방의회의 자율 훼손권과 이중적인 이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중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니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현재 지방의회별로 제정된 의원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윤리 강령과 또 실천 규범을 정하고 네.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윤리 실천 규범이 다소 선언적인 그런 의미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도 느껴집니다만은 특히 지난 2009년 4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중에 큰 이슈가 겸직 등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런 것들이 그 규정에 많이 미반영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자율권 훼손과 이중 규제를 한다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율권 훼손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이번에 행동강령의 내용을 보면은 네. 현행 법률과 또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네.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위원회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한 것은 그래가지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또 이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인 이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지방자치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판단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지방위원들의 입장과 또 지방의 정치 현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소 유감이 표명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위원들의 심의회나 또 의정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가행 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위원들의 외부 세미나나 또는 공청회, 각종 발표회 이런 외부 활동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또 의무화하고 있고 또 이런 행동 강령 위반 시에 신고제를 두고 있어서 지방위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등의 느낌이 들고 또한 과도한 규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부 세미나나 공청회, 뭐 발표회, 이거 참여 상당히 이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예. 신고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이중 규제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이중 규제 어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중 규제는 기존에 우리가 그 헌법 37조 2항에도 네. 그 법률의 그 어떤 원칙, 유보 원칙이 배제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예. 또 75조의 헌법에도 그 어긋난 그 위임 입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례라든지 네. 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기준이 되어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이중 규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뭐 여비 등을 뭐 지급받아서 국내 활동을 하는 경우, 요거는 지방의회의장에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그 의정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권리보다는 우리가 어떤 직무를 행하면서 그 권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권한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책임과 의무만 자꾸 가중되면은 그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결국 이제 지적을 해 오신 부분이 자율권 훼손과 이중 규제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기도 의회의 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있는 우리 지방 광역 기초단체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 전국 시도의정단 협의회에서 경기도에 모여가지고 이 지방의회에 의한 행동강령 폐지 결의안까지 채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 우리 허재한 의장님이 네. 전국 의장단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모여서 이렇게 또 논의를 하고 또 전국 지방의회, 강력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장들이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건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3월 회기 중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네. 특별히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해가지고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어떤 권한쟁의 소송 또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를 제기할 그런 저희들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의정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에 대한 순수한 저희를 이제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작년 12월에 입법 예고가 됐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작년 11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네. 제정이 돼서 3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공청회도 하고 예. 뭐 지방위원 저도 토론장에 나가서 토론자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의견들을 많이 수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자, 이 문제 여러 가지 뭐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인방송 ITV-FM 90.7MHz 우리 상쾌한 아침 오원규변 우리 진행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경기도 의정중개탑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과천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죠.